당신은 세계의 잊혀진 도시들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 속에 살고 폭탄 아래에서 숨으며 임시 천막에서 견디고 있음에도 여전히 희망을 찾는 곳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엽서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숨겨진 세계의 날 것 그대로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대부분이 외면하는 것을 볼 준비가 되었습니까? 1. 키베라, 케냐, 나이로비 아래 숨겨진 도시. 아프리카 최대 빈민가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비공식 정착지 중 하나인 키베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식 기록에는 약 25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고 나와 있지만 현지인들과 NGO들은 100만 명 이상이 단 2.5제곱킬로미터의 땅에 몰려 살고 있다고 추산합니다. 이는 맨해튼의 필적하는 인구 밀도이지만 인프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동네가 아닙니다. 나이로비의 반짝이는 IT 타워와 고급 아파트 뒤에 숨겨진 또 하나의 평행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현실은 충격적입니다. 구불구불한 지늘길이 도로를 대신하고 개방된 하수도로는 집을 관통하며 흐르고 진흙, 비닐 시트, 녹슨 양철로 지어진 구조물 안에서 온 가족이 한 방에 살아갑니다. 물, 전기, 위생시설, 이들은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됩니다. 많은 가구들이 불법 전력 연결에 의존하며 그로 인해 빈번한 화재가 발생합니다. 깨끗한 물은 비공식 판매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며 가격은 나이로비 부유 지역의 최대 5배에 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키베라는 단지 빈곤의 상징만은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방치, 체계적인 불평등, 그리고 비즈니스 파크를 주거지보다 우선시한 도시 계획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빈민가 개선 프로젝트를 시도했지만 대부분은 실패하거나 부패, 강제 이주, 부실한 실행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베라는 생명력으로 맥동합니다. 임시 스튜디오에서 방송하는 제이라디오 방송국, 자원봉사자가 운영하는 지역 학교, 그래피티와 힙합으로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청년 그룹들이 존재합니다. 27세의 메리 같은 기업가는 고철로 만든 키오스크에서 비누와 삶은 콩을 판매하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에마누엘 같은 아이들은 여전히 의사가 되기를 꿈꾸며 맨발로 과밀한 교실까지 걸어갑니다. 키베라는 세상에 도전장을 던집니다. 도시가 불평등의 벽 뒤에 뛰는 심장을 숨긴 채 번영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언제쯤 도시의 성공이 소수가 아닌 모두의 존엄으로 측정될 것인가? 만약 당신이 지금 깨끗한 물과 안정적인 전기, 장애물이 아닌 길 위에 앉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이 가진 것에 좋아요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D. 오랑기타운, 파키스탄. 카라치의 DIY 메가시티. 혼돈의 도시 카라치의 외곽에 자리한 오랑기타운은 단순한 빈민가가 아닙니다. 이곳은 사람들을 위해 지어진 도시이며 이수 5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때 주변부의 판자촌으로 무시되었던 오랑기는 이제 풀뿌리 도시 혁신의 세계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정부의 만성적인 무관심 속에서 주민들은 오랑기 파일럿 프로젝트라 불리는 자구책을 시작했습니다. 사회과학자 아크타르 하미드 칸 박사의 주도로 그리고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전직 정비공 사이드 같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수천 가정의 저비용 하수관, 화장실, 배수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오늘날 오랑기의 가구 중 90% 이상이 자체 자금으로 위생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외국 원조나 정부 자금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사이드와 그의 팀은 고철장에서 구한 금속통과 파이프, 그리고 끈질긴 의지로 판자촌을 도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하지만 오랑기의 과제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토지 마피아의 폭력, 마약 관련 범죄, 종파 갈등, 그리고 폐기물 관리, 녹지 공간, 적절한 의료 서비스의 부재가 도시를 짓누릅니다.
정전은 일상이며 몬순 시즌에는 홍수로 인해 전체 동네가 마비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랑기는 버티며 영감을 줍니다. 정부가 실패할 때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직하고 혁신하며 다시 씁니다. 오늘날 브라질에서 방글라데시에 이르기까지 도시 계획자들이 오랑기를 참여형 개발의 모델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빈곤은 무력함이 아니며 도시의 미래는 종종 스스로 도시를 만든 이들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고요. 3. 네사 찰코 2차 멕시코의 판자촌에서 메가시티로. 한때 건조한 호수바닥에 자리한 대규모 불법 정착촌이었던 이곳은 이제 멕시코시티 남동쪽에 위치한 네사 찰코 2차라는 거대한 도시지역으로 성장했습니다. 4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며 한때 아메리카 대륙 최대의 빈민가로 불렸던 이곳은 이제 판자촌과 정식 도시가 혼합된 독특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1960년대 농촌 빈곤을 피해 탈출한 가족들이 내사에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는 먼지와 꿈밖에 없었습니다. 물도, 전기도, 합법적인 도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허함 속에서 놀라운 것이 일어났습니다. 관료적 무시를 정면으로 거슬러 사람들이 손수블록 하나하나를 쌓아 만든 자급자족 도시가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날 내사에는 학교, 병원, 대중버스, 심지어 대학도 있습니다. 과거의 불법 거주자들은 이제 임대인이 되었고 활기찬 길거리 시장에서는 타코부터 전자기기까지 모든 것이 거래됩니다. 낡은 콘크리트 벽에는 벽화가 그려져 도시의 퇴락을 공공예술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발전의 이면에는 취약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갱단 활동과 갈취 관련 범죄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무분별한 건설과 차량 배출로 인해 공기질은 나쁘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녹지 공간 접근성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많은 주택은 여전히 홍수나 지진 피해에 취약한 불안정한 땅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노인 돈 알베르토 같은 이들에게 내사는 승리이자 긴장의 상징입니다. 우린 이 땅을 위해 싸웠어. 그가 말합니다. 우리가 직접 지었지.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네사 찰코 2차는 모순의 상징입니다. 집단적 인내심의 기념물이자 수백만 명이 스스로 살아남도록 내버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끝나지 않은 혁명의 경우에 지혜의 진대한 혁명의 이야기입니다. 4. 다라비, 인도, 10억 달러의 빈민가. 뭄바이의 중심부에 자리한 다라비는 단순한 빈민가가 아닙니다. 단 27제곱킬로미터 안에 초밀도로 압축된 고도로 효율적인 경제 엔진입니다. 거의 100만 명의 주민이 살며 평방킬로미터당 인구는 무려 440만 명에게 달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거주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가난 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경제의 윙윙거림이 있습니다. 다라비에는 1만 개 이상의 소규모 산업이 있으며 가죽 제품에서 수공예 도자기, 플라스틱 재활용, 의류 생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품을 생산합니다. 이 비공식 경제는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창출하지만 대부분은 공식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림자 산업 속에서 아시아 같은 삶이 펼쳐집니다. 22세의 재봉사인 그녀는 하루 14시간 동안 셔츠를 재봉합니다. 그 셔츠는 유럽의 매장, 진열대에 오릅니다. 그녀는 겨우 집세를 내고 동생들의 학비를 댈 정도로만 법니다. 나는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안전을 꿈꿔요. 다라비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부동산 개발자들이 이 요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며 재개발 계획은 이 불을 만든 바로 그 사람들을 쫓아낼 위험이 있습니다. 계획된 고층 주택들은 수직 주거를 약속하지만
비평가들은 그것이 수천 명을 이주시킬 뿐 아니라 일자리를 없애고 공동체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라비는 계속 진화합니다. 좁은 골목 안에서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 예술 공동체, 기술 문해력 프로그램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NGO들은 이동형 의료 유닛과 저비용 태양광 전력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뭄바이의 유리타워 그림자 속에서 다라비는 이렇게 외칩니다. 부와 혁신은 변두리에서도 피어날 수 있다고.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만 한다면. 한편 나는 빨래 개는 것조차 불평하면서 못하는데 아샤는 셔츠를 14시간이나 재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나만 게으른 감자처럼 느껴지는 사람 없나요?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면 좋아요 누르세요. 모 호시냐, 브라질, 하늘 위의 파벨라. 리우데자네이루의 황금빛 해변 위, 가파른 언덕과 열대우림 절벽 사이에 자리한 호시냐는 브라질 최대의 파벨라 빈민가로 공식적으로는 10만 명 이상, 일부 현지 추산으로는 18만 명 가까이 거주합니다. 멀리서 보면 산비탈을 따라 흐르는 다채로운 색의 생생한 모자이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풍경은 달라집니다. 좁은 계단, 뒤엉킨 전선, 숨막히는 복도가 일상의 일부입니다. 집들은 레고블록처럼 쌓여 있고 대부분 주소조차 없습니다. 위생, 안정적인 전력 같은 도시 서비스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호시냐는 단지 고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곳은 생동감으로 가득합니다. 삼바 파티의 리듬, 신선한 페이조하다의 향기, 옥상 위 축구 경기까지. 호시냐는 이발소, 빵집, 예술학교가 있는 노동자 계층의 도시 속의 도시이며 브라질의 어떤 파벨라보다도 잘 연결된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또한 갱단이 지역을 장악하고 언제든 폭력이 터질 수 있는 도시입니다. 2024년 리우에서는 2,500건 이상의 무장 충돌이 보고되었고 그 중심에 호시냐가 있었습니다. 헬리콥터와 장갑차가 동반된 경찰의 급습은 파벨라를 전쟁터로 바꾸고 민간인들이 그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살아 있습니다. 모니카 코스타 같은 예술가는 그래피티로 트라우마를 벽화로 승화시키고 활동가들은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며 코딩, 예술, 창업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34세의 어머니 레티시아처럼 매일 아침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엄마들은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우린 전쟁터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호시냐는 구원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보여지길 원합니다. 완전히, 정직하게, 그리고 존엄하게. 6. 깐풍풀로, 인도네시아. 강의적이 될 때. 자카르타의 도시 확장 속에서 깐풍풀로는 찔리운 강, 가장자리에 매달려 있는 마을입니다. 이곳은 몬순이 올 때마다 침수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무, 양철, 폐플라스틱으로 덧댄 판잣집이나 수상가옥에서 살아갑니다. 강은 생명의 근원이자 저주입니다. 가물때는 놀이터이자 물 공급원이지만 비가 오면 몇 시간 만에 집과 생계를 집어삼키는 맹렬한 홍수가 됩니다. 주민들은 그것을 죽음의 계절이라 부릅니다. 아이들은 허리까지 차오른 물을 가르며 학교에 가고 여성들은 물 위에 떠 있는 가구 위에 가스레인지를 올려놓고 밥을 짓습니다. 가장 습한 시기에는 장티푸스, 콜레라, 렙토스피라증 등의 질병이 급증합니다. 많은 이들은 대피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곧 홍수 속 생존이라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카르타의 현대화 계획, 강변 미화, 및 홍수 저감 프로젝트 등은 종종 강제 퇴거를 의미하며 콘크리트가 공동체를 대체합니다. 2015년과 2022년에 불도저가 예고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주민들은 NGO와 연대하여
말살이 아닌 포용적 도시 계획을 요구하며 저항했습니다. 현재는 커뮤니티 리더들이 회복력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왓츠앱을 통한 조기 홍수 경보, 수상 화장실, 빗물 저장, 탱크까지. 깐풍플로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민의 말처럼 우리는 물 위에 살고 있지만 스스로의 발로 서 있습니다. 7. 시테 솔레이, IT, 빛 없는 태양의 도시. 희망이 거리만큼이나 부서지기 쉬운 포르토 프랭스에서 시테 솔레이는 음산한 역설로 서 있습니다. 태양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졌지만 그 현실은 빛과는 거리가 멉니다. 3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시테 솔레이는 서방호에서 가장 가난하고 위험한 빈민가 중 하나입니다. 치안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장갱단들이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하고 있으며 비공식 세금을 부과하고 민간인을 납치하며 지배권을 놓고 서로 싸웁니다. 2024년에는 2,0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그중 다수가 대낮에 살해당했습니다. 폭력 속에서 살아남는 것조차 용기 있는 행동이 됩니다. 유엔과 세계 식량 계획의 구호트럭은 생명줄과 같지만 이마저도 종종 약탈당하거나 탈취당합니다. 병원은 문을 닫았거나 과밀 상태이며 총격이 시작되면 학교는 폐쇄됩니다. 그럼에도 이곳에서 인간의 정신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골목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요리하며 아이들은 낡은 천으로 만든 공을 차며 놀고 청년들은 평화위원회를 조직해 적대 세력 간의 휴전을 협상합니다. 거리 예술가들은 총탄 자국이 가득한 벽에 희망의 메시지를 그려 넣습니다. 시테 솔레이는 단순한 위기 지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책임져야 할 부름입니다. 식민 지배, 독재, 지진, 외면으로 지쳐버린 한 국가의 목소리입니다. 이곳은 동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보호와 투자, 그리고 평화가 필요합니다. 8. 사드르 시티, 이라크, 바그다드의 상처난 심장. 먼지 낀 바그다드의 변두리에는 사드르 시티가 있습니다. 예. 2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이곳은 전쟁의 상흔이 새겨진 기억이기도 합니다. 1950년대에 노동계층을 위한 주거 프로젝트로 지어진 사드르 시티는 2000년대 초 미군 점령과 함께 종파 갈등과 민병대 전투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건물들이 잔해구멍과 전쟁의 낙서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아이들은 잔해 사이에서 뛰어놀고 노점상들은 손수레에서 차와 팔라펠을 판매하며 혼돈 속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종교 벽화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인프라는 불안정하며 정의는 들쑥날쑥하지만 그 속에는 버텨내는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무스타파 입칠토를 만났습니다. 그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저는 평화를 본 적이 없어요. 그가 말합니다. 하지만 매일 상상해요. 그의 아버지는 전쟁에서 싸웠고 어머니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결혼식 영상을 찍으며 카메라를 살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드르 시티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재건이란 콘크리트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입니다. 정의 없는 평화는 단지 외형일 뿐입니다. 무스타파는 평화를 꿈꿉니다. 나는 월요일을 살아남는 걸 꿈꾸고요. 전쟁은 다르지만 피로는 똑같죠. 미래의 이 영화 감독을 응원하고 싶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9. 톤도 필리핀, 바야니안 정신. 마닐라의 중심에서 톤도라는 이름은 종종 혼란, 빈곤, 범죄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의 이야기가 보입니다.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일부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임대주택에서 다른 이들은 철로, 쓰레기 매립지, 오염된 운하 옆에 임시 거처에서 살아갑니다. 범죄는 존재하지만 연대도 존재합니다. 이곳에서는 필리핀의 바야니안, 공동체적 단결이라는 개념이 살아 숨쉽니다. 맨발의 아이들은 가족을 돕기 위해 재활용품을 모으고 자원봉사자들은 골목길에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며 교사들은 계단이나 다리 밑에서 무료 수업을 엽니다. 주민들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구로 재활용하고 수제 식초를 팔며 신념과 끈기만으로 소규모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도시 미화 사업으로 인한 지속적인 퇴거 위협 속에서도 톤도는 굳건히 버팁니다. 이곳은 실수가 아닌 집입니다. 톤도는 가난이 존엄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창의력을 요구할 뿐입니다. 심, 카일리차, 남아프리카 공화국, 약속된 자유를 기다리며 케이프타운의 와인바와 고층 건물에서 단 30분 떨어진 곳, 카일리차는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에 탄생한 타운십으로 현재는 거의 300만 명의 대부분 흑인 남아공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아연 지붕과 먼지 나는 도로, 위성 접시들로 이루어진 바다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많은 가정이 수돗물이나 안전한 화장실을 갖추지 못했고 정전, 배수불량, 계절성 홍수는 일상입니다. 하지만 카일리차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지역 기업가들은 태양광 이발소, 이동학습센터, 버려진 땅에 지역 정원을 세웠습니다. 여성들은 아이들이 범죄 위험 지역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세이프워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술가들은 만델라의 인용문과 함께 음식 없는 자유는 허상이다 라는 경고를 담은 벽화를 그립니다. 교사 논블라 들라미니는 말합니다. 아파르트헤이트는 끝났지만 그것은 여전히 부서진 수도관과 지붕 없는 교실을 통해 속삭이고 있어요. 카일리차는 자부심과 항의의 공간입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들려지기를 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11일 스키드 로우, 로스앤젤레스, 미국식 디스토피아. 로스앤젤레스 중심부 수십억 달러짜리 고층 빌딩과 트렌디한 카페, 세계적 수준의 병원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스키드로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위기의 진앙지로 변한 50블록에 걸친 거리입니다. 이곳에는 10만 명이 넘는 노숙인이 살고 있습니다. 텐트, 천막, 임시 오두막, 혹은 그냥 맨바닥 위에서 말이죠. 이곳은 난민 캠프가 아닙니다. 이는 아메리칸 드림의 가시적 붕괴이며 체계적 실패와 인간 고통이 맞닿는 지점입니다. 스키드 로우에는 중독, 정신질환, 대규모 수감의 여파, 인종 불평등, 수십 년간의 공공투자 철회의 폐해가 한데 모여 있습니다. 2024년 LA 카운티에서는 1,200명 이상의 노숙인이 사망했으며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인도 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는 고급 아파트가 300만 달러에 팔리고 테크 기업은 옥상에서 갈라 행사를 개최합니다. 억만장자들은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반면 참전용사와 싱글맘들은 고속도로 및 공간을 두고 싸웁니다. 경찰은 스키드로우를 집중적으로 순찰합니다. 보호가 아니라 통제를 위해서입니다. 주민들은 정기적인 괴롭힘, 텐트 철거, 청소 중, 소지품 압수 등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리에 대한 주거는 따르지 않습니다. 정신건강 서비스는 존재하지만 대기 리스트는 몇 달이 넘습니다. 쉼터는 과밀하고 위험하며 외상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는 접근조차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스키드로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The Sidewalk 프로젝트와 스키드로우 하우싱 트러스트 같은 풀뿌리 단체들은 음식, 의료, 미술치료, 그리고 목소리를 제공합니다. 골목벽에는 벽화가 그려지고 시가 마을 회의장에서 외쳐지며
텐트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이유로 지비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질문입니다. 수천 명이 미국의 가장 부유한 거리에서 방치되는 동안 제국을 우주에 건설하는 나라, 그건 어떤 나라입니까? 취미, 박하난민 캠프, 요르단, 약속보다 오래 살아남은 천막. 암만 북쪽에 위치한 박하난민 캠프는 1968년 아랍 이스라엘 전쟁으로 쫓겨난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위한 임시 거처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중동에서 가장 큰 난민 캠프 중 하나이며 1.4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1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코 존재할 의도가 없던 하나의 거대한 도시입니다. 천막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대신 불안정한 땅 위에 불법으로 지어진 콘크리트 큐브와 철판 지붕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임시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법적 공백 속에, 경제적 배제 속에, 요르단인도 고향 사람도 아닌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 이제는 여러 세대가 바카에서 태어나고 죽어갔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무국적자로 자라납니다. 일자리는 제한적이고 고등교육 접근성은 매우 낮습니다. 거리는 좁고 공기는 먼지와 디젤로 가득 차 있으며 정전과 단수는 일상입니다. UNRWA는 기본적인 학교와 진료소를 운영하지만 예산 삭감과 정치적 압박으로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카는 생동감으로 가득합니다. 거리시장, 임시 모스크, 축구 경기, 골목에서 열리는 결혼식까지 정치적 외면 속에서도 문화적 회복력은 살아 있습니다. 바카는 단순한 캠프가 아닙니다. 그것은 깨진 약속의 연대기이며 피난처이자 동시에 감옥이고 몇 달이 아닌 몇 세대에 걸친 강제 이주의 현실을 상기시키는 상징입니다. 13. 칼레 정글, 프랑스, 유럽의 인간 투기. 한때 프랑스 항구 도시 칼레 외곽의 황무지였던 이곳은 정글이라 불리며 아프가니스탄, 수단, 에리트레아, 이라크, 시리아 등지에서 온 이민자와 난민들의 집결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영국을 향했습니다. 2016년경 이 캠프는 10,000명 이상으로 불어나 진흙탕의 텐트, 비닐로 만든 임시 쉼터, 공동 주방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대응은 연민이 아닌 봉쇄였습니다. 경찰은 수면 중인 사람들에게 최루탄을 쐈고 당국은 임시 주거지를 불도저로 밀어버렸으며 환영 매트를 철조망으로 대체했습니다. 정글은 2016년 10월 공식적으로 철거되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임시 캠프는 칼레, 됴케르크, 프랑스 북부 곳곳에서 끊임없이 다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도 매달 500건 이상의 불법 영국 횡단 시도가 있었습니다. 절망은 멈추지 않았고 사라진 건 단지 뉴스 헤드라인뿐입니다. 로벨시대 미그란트와 레퓨지 우먼스 센터 같은 구호단체들은 음식, 담요,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종종 경찰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접근 금지 구역에 막히기도 합니다. 정글은 더 이상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럽 이주 정책의 위선을 상징합니다. 인권을 외치는 고상한 구호는 폭동 진압 장비와 추방 차량 앞에서 무너집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유럽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 가치란 과연 무엇인가? 14. 콕스 바자르, 방글라데시, 세계 최대 난민 캠프. 방글라데시 남부의 열대 언덕을 따라 대나무와 방수포, 절망으로 이루어진 비현실적인 도시가 있습니다. 콕스 바자르. 이곳은 2017년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민족 청소를 피해 탈출한 로힝야 무슬림 거의 100만 명의 보금자리입니다. 34개 캠프에 걸쳐 펼쳐진 콕스 바자르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난민 정착지이며 서둘러 지어진 이 장소는 이제 영구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매년 우기마다 산사태와 홍수가 덮치고 건기에는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중 내내 음식도, 물도, 의료도, 기회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장작을 구하러 몇 시간을 걸어가며 숲속에서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소녀들은 대부분 10세 전후로 학교를 그만두며 소년들은 노동도, 고등교육도 불가능한 채 공백 속에서 자랍니다. 인구 전체가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기금은 줄고 후원국의 피로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안 역시 심각한 위협입니다. 무장단체와 갱단들이 캠프 내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인신매매는 만연합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수천 명을 홍수에 취약한 바산 찰섬으로 이주시켰으며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캠프 안에서 삶은 계속됩니다. 로힝야 교사들은 비공식 교실을 운영하고 여성들은 바느질 모임을 만들며 청년 활동가들은 스마트폰으로 일상을 기록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것은 단지 이동이 아닙니다. 집단 학살의 그림자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존입니다. 콕스바자르는 더 이상 임시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학살을 막지 못한 한 세계적 실패의 거울이며 그 생존자들에게조차 도움이 미치지 못한 현재의 실패를 비추는 증거입니다. 신부우, 단도라 슬럼 확장 지역, 나이로비, 쓰레기 더미 속의 천막들. 나이로비 북동쪽, 도시 풍경이 먼지 속으로 사라지는 곳에 단도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최대의 쓰레기 매립지를 감싸고 있는 도시 방치의 연장선입니다. 이곳에는 3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쓰레기산 위에 직접 지은 판잣집과 천막에서 살아갑니다. 단도라 매립지는 매일 2,000톤 이상의 폐기물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쓰레기는 타오릅니다. 불은 끊임없이 발생하며 타는 플라스틱, 배터리, 의료 폐기물, 산업 화학물질에서 나온 독성 연기가 짙게 퍼집니다. 이곳에 사는 가족들에게는 오염된 공기가 아침 햇살만큼이나 흔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6살부터 재활용품을 찾기 위해 쓰레기를 뒤지며 하루에 1달러도 벌지 못합니다. 호흡기 질환에는 만연하고 유산율도도 높으며 많은 아기들이 기형이나 만성 천식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단도라는 유일하게 감당할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주거비가 폭등하고 빈곤은 해결되기보다는 범죄화되는 도시에서 말이죠. 주민들은 수돗물도 화장실도 없이 살아가며 정부의 미화 캠페인이 닥칠 때마다 강제 철거의 위협에 시달립니다. 그럼에도 저항은 커져갑니다. 덴도라 힙합 시티 같은 지역 운동은 예술, 교육, 음악을 통해 인식을 높이고 있으며 청년 단체들은 쓰레기 치우기, 나무 심기, 제로 웨이스트 실천 교육을 벌입니다. 단도라는 쓰레기에 묻혀 있지만 그 영혼은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빈곤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가 어떤 생명은 버릴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16. 이들립주, 시리아. 폭탄 아래의 천막들. 시리아 북서부 이들립주에서는 전쟁이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냈습니다. 도시와 마을이 아닌 천막 캠프와 폭격 구덩이의 지형입니다. 10년 넘게 지속된 끊임없는 분쟁 속에 이베아스 50만 명 이상의 시리아 국내 실향민이 현재 이들립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진흙과 돌 위에 늘어놓은 비닐 천막에서 살아가며 주변은 철조망과 파괴된 기반시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겨울에는 폭우와 눈으로 천막이 무너지고 아기들이 잠든 채로 숨집니다. 여름에는 폭염과 전갈, 질병이 닥칩니다. 깨끗한 물은 드물고 식량은 배급되며 의료 지원은 일관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소리는 침묵이 아닙니다. 바로 드론이나 전투기의 윙윙거리는 소리입니다. 공습은 여전히 끊임없는 위협입니다.
병원, 학교, 시장조차도 표적이 되었습니다. 2024년 이들립에서는 최소 80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이들 중 많은 수가 소위 안전지대 안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을 향한 소모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은 살아 있습니다. 천막과 방수포로 된 임시학교에서는 전쟁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이 분필 하나로 수업을 받고 자원봉사 의사들은 아스피린과 거즈뿐인 장비로 이동진료소를 운영합니다. 남편을 잃은 어머니들은 빵이나 연료를 팔아 가족의 하루를 버텨냅니다. 이들립의 캠프는 우리에게 뼈아프게 상기시킵니다. 어떤 난민 위기는 국경 안에서 일어나며 어떤 휴전도 세상이 외면하는 한 진정한 평화는 올 수 없다는 것을. 17. 카라카스 천막도시 베네수엘라. 드러난 붕괴의 풍경. 한때 석유 부국이자 국제적인 수도로 알려졌던 베네수엘라는 이제 절망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카라카스에서는 경제 붕괴로 인해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져 생긴 천막 도시입니다. 이전에는 아파트에 살고 자동차를 몰았던 가족들이 이제는 공원, 인도, 버려진 부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침대 시트, 비닐 천막으로 만든 텐트들은 단순한 빈곤이 아닌 안정에서 생존으로 추락한 현실을 상징합니다. 정전은 매일 일어나며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임금은 무의미해졌습니다. 달걀이나 밀가루 같은 기본 식료품은 사치품이 되었고 의사들은 떠났으며 병원에는 장갑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붕괴 속에서 수천 명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시위가 아니라 잠잘 자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이들이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로 떠났지만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수도 카라카스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부유한 이들은 수입 커피를 마시고 가난한 이들은 쓰레기통에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2015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은 위기, 배고픔, 정전 외에는 다른 삶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곳에서도 저항은 뿌리를 내립니다. 전직 교사들은 길거리 수업을 열고 일자리를 잃은 엔지니어들은 공공급식소를 운영합니다. 음악가들은 광장에서 공연을 이어가고 가족들은 가진 것을 서로 나눕니다. 카라카스의 천막 도시는 단순한 쉼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진 시스템의 무덤이자 인간 인내의 재단입니다. 18. 포르토프랭스 캠프 IT. 끝나지 않는 지진. 2010년 1월 12일 규모 7.0의 강진이 포르토프랭스를 강타해 23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배의 5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습니다. 긴급 천막 캠프가 하룻밤 사이에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20만 명 이상이 이 캠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4년이 지난 지금도 이 텐트들은 더 이상 텐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식된 철제 기둥 위에 늘어진 낡은 방수포이며 주변은 개방된 하수도, 전기도, 배수도, 안전도 없는 상태입니다. 재건의 약속은 빠르게 쏟아졌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약속되고 거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부패, 부실한 운영, 후원자 피로는 IT 최빈층을 공백 속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카난, 코라일 같은 캠프에서는 비가 오면 먼지가 진흙탕이 되고 아이들은 쥐와 쓰레기 속에서 잠을 잡니다. 이곳을 재난 이후 지역이라 부르는 것은 오해입니다. 재난은 결코 끝나지 않았고 단지 외부 세계의 시야에서 사라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IT인의 회복력은 잔해보다 깊습니다. 풀뿌리 네트워크는 의료팀, 이동도서관, 지역 정원을 운영합니다. 여성들은 공동 저축 모임을 조직하고 예술가들은 쓰레기를 항해 조각상으로 바꿉니다. 포르토프랭스의 캠프들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임시라는 말은 너무 자주 거짓이 되었고
장기적 약속 없는 인도주의 지원은 또 하나의 실패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곳들은 우리의 동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나이로비에서 카라카스까지, 포르토프랭스에서 칼레까지 이들은 세계가 가장 했어.